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어, 이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이 3일째로 5번부터 진행을 할게요. 이게 미디움 공식 입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악성 부모 대응, 사실관계를 모른 채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허위 사실을 어, 유포하고 운영사를 비난하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인 양 행세하지만 재단의 데이터를 조회해 의뢰해 본 결과 실상 초기에 막대한 수익을 냈던 사용자들로 실제 손실로 고통받고 있는 프론티어들을 선동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이렇게 초기에 막대한 수익을 냈던 사용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누구를 지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고 레벨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회원 수도 그 구독자 수도 늘리면서 많이 떠들던 사람들이 좀 있었지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주장하는 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최소한의 근거와 데이터도 없는 선전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이전에 미디움의 진정성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 자체가 미디움의 진정성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앱조차도 운영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이딴 식의 글을 올려놨는 거예요. 미디움의 목적은 KOK의 가치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움의 목적, 뭐 이런 이야기도 여기에 이들이 이렇게 글을 올릴 정도의 역할 또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해왔다는 것 자체를 이실직고 하는 건데 KOK, 이 당시에 KOK 가격이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했을 때 0.1에서 0.2달러 사이 정도였었어요. 플랫폼 가격은 그대로 7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시기가 12월 달이니까 뭐 0.1달러, 0.2달러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을 때예요. 선동자들의 목적은 KOK 가치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가 매도 자산 증가로 추정됩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추가 매도 있는데 매도를 했으니까 자산 증가가 되겠네요. 플랫폼 가격을 당장 거래소 가격으로 낮추라고 요구하는 프론티어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가격 조정을 선동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이미 해지하신 상태로 어떠한 활동도 없으시다가 플랫폼 가격 조정 이슈가 나온 올해 5월 이후부터 적지 않은 양의 KOK를 다시 입금하셨다는 다분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사실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 다 볼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5월 이후 적지 않은 양의 캐릭터를 다시 입금했다. 해지를 하고 나서 다시 입금을 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이 내용, 이 날짜쯤에, 나온, 그러니까 이게 12월 14일인가 그랬죠? 그때쯤에 이러한 글들이 나온 거를, 어, 그 시점과 그 전에 있었던 그 12월 14일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분히 이런 내용으로 자기들이 해왔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안 했다라는 표현도 하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자기들이 이 재단의 역할을 쭉 해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일부의 프론티어 분들은 오히려 플랫폼 가격 조정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누구였었어요? 전 세계에 하나뿐인 팔성이 이렇게 했다가 9월 29일인가 쯤에는 이 운영사나 재단에다가 강력하게 플랫폼 가격 조정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플랫폼 가격 조정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본적으로 이거는 예를 들면은 제가 이 간단하게 뭐를 그 적어 봤었는데, 이게 제 거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교환 자산이 약 81,856달러, 이거를 플랫폼 가격이 1달러라고, 7달러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11,693개예요. 이게 플랫폼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은 플랫폼 가격을 7달러에서 1달러로 조정을 하면은 이것과 이렇게 보시다시피 몇 배 차이가 나나 하면은 약 7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0.0001달러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0을 4개를 더 붙여야 되죠. 그러면은 8억 1,800만 개 정도를 제가 8만 856달러라고 하는 현재 교환 자산. 이거는 들어갈 때, 뭐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5달러, 6달러, 7달러, 8달러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들어가는 시점에, 들어, 개수는 들쑥날쑥하죠. 뭐, 가격이 좀 낮은 플랫폼 가격일 때는 수량이 좀, 그, 수량이 예를 들어 1,000개면은 2달러를 치게는 2,000달러가 요렇게 잡혔을 거고, 그런데 이게 7달러가 됐을 때, 그때는 2달러 들어갈 때의 개수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 가지고, 이, 뭐, 그 2,000달러를 맞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들어갈 때와 들어갈 때가 언제인지 상관없이 이거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KOK의 플랫폼 가격을 적용을 했을 때는 7달러일 때와 1달러일 때, 뭐 0.001달러일 때 이 개수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요. 그 결과로 이거 자체는 개인이 가진 자산에 대한 그 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파라미터로서의 역할도 한다. 그리고 이게 플랫폼 이렇게 끄잡아내는 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7달러일 때 플랫폼 가격은 7달러인데 거래소의 가격이 1달러인 경우에는 제가 가질 수 있는 돈은 현금화할 수 있는 거는 11,693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7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의 가격을 0.001 좀 작게 잡았는데 0을 한 개 더 붙이면 1.17달러가 되고 요거대로 하면은 11.7달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웃기지도 않는 짓을 만들어 놔놓고 이런 글들을 계속 그러니까 이런 글을 하물며 이 운영사의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성질나서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최영규 이사장하고 프론티어 중에 한 분하고의 이야기를 좀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요구를 했던 거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이게 22년 10월 30일, 그 다음에 31일 발신을 프론티어가 한 게 마플 신규 스테이킹 및 추가 스테이킹을 금지하는 공지를 하시고 플랫폼가를 일전에 말씀하신 3개월 평균 거래소 시세 또는 최소 1불로 변경 공지, 추가 변동은 재검토 공지, 재단에서 세 번째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KOK를 거래소에서 매수하여 시세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 최 이사장이 답변을 한 게 재단 TF 우선 공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아픈 몸이지만 제가 일어서서 앞에 나설게요. 제 역할을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과 2, 앞에서 말씀드렸던 1과 2를 TF에서 곧바로 다루겠습니다. TF 중간이라도 가능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3에서 이거를 매도를 해서 KOK의 거래소의 가격을 뭐 방어를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제가 맡은 3기 재단이 보유한 어떤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도 없습니다. 며칠 전 인수받은 25억 개, 며칠 전이라고 했어요. 10월 31일 날 기준으로 해서 며칠 전이면 뭐 20 며칠이 되겠지요. 인수받은 며칠 전 인수받은 25개 KOK 토큰이 모두 있고 이것도 재단 운영부는 극소량이고 장기간의 토큰 이코노미와 서비스 유치에 활용할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2년 11월 1일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프론티어 분들은 내막을 잘못 알고 계시기에 더 분노하고 계실 거예요. 플랫폼 가격을 올린 것도 이기재단 운영사였고 지금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이기재단 운영사지요. 제가 3기재단 이사장에 취임만 했을 뿐 아직 개혁회의 실행은 과거의 모습 거의 그대로예요. 재단과 운영사의 분리를 위해 노력을 몇 개월째 하고 있지만 쉽지 않군요. 재단과 운영사의 분리 노력. 이거 자체가, 이런 말 자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에요. 재단과 운영사는, 이거는 재단이 어떠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라라고 하면 운영사가 하는 거예요. 조금씩 더디지만 재단과 운영사가 각각 바람직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못 찾았죠. 이때가 벌써 뭐 22년 11월 달인데 사실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에 큰 괴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제가 KOK 운영 경영에서 멀어져 지냈던 올 초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미디움의 플랫폼가를 거래소에 연동하면 좋겠다고 많이 건의했지요. 요 시점은 미디움의 CA로 있었다는 때고 이사장이 된 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네요. 누가 답변을 한 거예요? 이거는 미디움에서 답변을 한 거예요. 최근에도 5달러로 일단 조정하고 그것을 고려하라고 해도 여러 이유로 꿈쩍을 안 해요. 그 이유도 물론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운영사의 입장은 재단에서 종합적인 운영 정책을 세워서 알려주면 그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기에 빨리 재단에서 종합적인 정책 수립 TF를 구성한 것입니다. 초안을 세우면 그때부터 공개하여서 현재 비대위든 이때는 제가 비대위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저를 쫓아냈던 시점이에요. 그 누구든 의견을 내게 하고 그것을 재단이 잘 반영하여 결정하면 운영사도 따르겠다고 제게 약속했습니다. 결국에는 재단에서 하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까라고 하면 까야 되는 것들이 이것들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재단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어, 미디움은 프론티어들이 의견 교환의 명분 하에 같은 프론티어를 유언비어로 혼란에 빠뜨리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미디움이.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들이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KOK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가상자산도 외부 리스크 외에 내부에서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한다면致命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KOK의 어떠한 추가 리스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누가? 미디움에 하겠다는 이야기고 법적 조치를. 그 다음에 미디움은 항상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들은 개발 유지 보수에 관여를 했다. 자산은 가지고 있지도 않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나 미디움이 프론티어 분들의 고통에 목소리를 외면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격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사용자들의 손실을 완화할 정책을 고민 중입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에요. 뭔 개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고 그 스테이킹을 한 암호화폐들은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사용자라고 하는 거는 콘텐츠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직면한 이 문제를 다 유발시킨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범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덱스 오픈 이후 지급 가능한 물량을 나누어 드리는 방향이 그 예시입니다. 이걸 누가 결정을 해요? 덱스가 뭐예요? 탈중앙화된 거래소예요. 여기에는 중앙화 거래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코인, 비썸 이런 것과 달리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덱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고, 이게 오픈이 된다고 해서 뭔가가 달라진 거고, 이거 지금 거의 사장이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오픈 이후 지급 가능한 물량을 나누어 드리는 방향이 그 예시입니다. 누가 어떠한 권한을 이들에게, 이런 작자들에게 이걸 줬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지, 추후 정책이 결정되면 추가 공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움은 결국 프론티어들이 원하는 것, 진정으로 KOK의 가치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입니다. 꼴깍 뜨는 소리 하고 있지요. 얘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이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단순히 건시안적인 보상만을 원하고 장기적 이익보다는 잠깐의 수익을 쫓아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미칠 분들의 선동에 가까운 의견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왜 이런 말이 전혀 맥히지 않나 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플랫폼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이것이 우리가 거래소에서 KOK든 비트든 이더든 USDT를 사서 이렇게 스테이킹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한, 수익에 대한, 내 원금에 대한, 손실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단 한 개의 KOK라도 여기에 자기들이 스테이킹을 하고, 처음부터 자기들이 여기 여기에 뭔가를 투자를 많이 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뒤에 가면은 지들도 시인하듯이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움은 개혁회의 위협이 되는 선동을 적극 차단하고 중장기적 전략을 고민해 결국 이 난관을 정면 돌파하여 극복할 것입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답지 같은 소리하고 K스테디움 재단 출범과 프론티어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
K 스테디움 재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K 스테디움 프라이빗 리미티, 프라이빗 컴퍼니, 그거를 여기 K 스테디움 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미디움은 KOK 프로젝트 참여 후 다단계의 회사라는 오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얘들이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 오명으로 인해 보런티어 여러분들 또한 함께 고통 분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움과 KOK 만남에는 분명한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왜? 얘들은 KOK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거를 생각하면은 얘들은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이 뭐 그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유지, 보수, 개발 이 업무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KOK 프론티어들의 지지 덕분에 미디움과 자회사들이 여기에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디움과 자회사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미디움의 의장인 저와 임직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이에요? KOK 프론티어들의 지지 덕분이래요. 아니요. KOK가 가지고 있던 아까 제가 그 이사장의 이메일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비트, 이드, USDT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KOK는 25개 정도를 며칠 전에 받았지만 비트, 이드, USDT는 하나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돌아다녔다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자꾸 하나 하면은 19년 영원, 20년 3,840만 원, 21년 KOK와 KOK와 관련 KOK 이쪽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즉 미디움 리미티드라는 거를 내세워 가지고 계약을 하고 바로 3주 후에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미디움 주식회사 미디움이 또 계약을 해서 똑같은 거를 계약을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 비트이더 USDT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 미디움의 소나기 속으로 다 들어갔다는 그것이 문제고, 그래서 미디움과 자회사 요 정도라고 적어놨는데 메탈 아츠라는 것도 해당이 돼요. 메탈 아츠가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이게 1913년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 여기에서 쭉 2002년 뭐 2004년 쭉 가서 2021년도에 이 회사가 미디움이 인수를 했어요. 거의 거래도 없고 그 이 가격 자체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거의 뭐 없죠. 가격이 거의 없죠. 0.008달러, 0.0086 뭐 전부 다 이래요. 근데 21년 9월에 1.05,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8달러 정도, 그 다음에 이때는 8달러, 8.48달러까지 갔어요. 근데 이때 몇 개가 움직이느냐? 이, 어, 26,400개, 요때는, 19,000, 1.92만이니까 19,200,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1.19달러인데 이때는 246만 주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23만 9,800 주가 움직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요 밑으로 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0.1 정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0.1달러네, 0.01달러네요. 여기가 매출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으니까 그거 뭐 보시면 되고, 미디움이 이를 더 탄탄한 메인넷 구축과,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이 자회사, 미디움 이런 것들이 전혀 매출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2021년도가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자본 잠식 상태에서 흑자 전환이 됐고 그 해에 160억, 그 다음 해에 2022년도에 177억, 23년도에 93억인지 95억 뭐 그렇게 어, 매출 신고를 한 걸로 그렇게 어,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이를 더 탄탄한 메인넷 구축과 생태계의 활성화로 프론티어 분들에게 돌려드린다면 지금까지 이상으로 미디움은 KOK에, KOK는 미디움에 이득이 되는 윈윈 관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윈윈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현재도 윈윈은 절대로 어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또한 미디움의 참여와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미디움은 기술적 지원이라고 이것만 맞지 뭔 참여 이게 참여라는 게 기술적 지원을 하는 거를 참여라고 의미를 부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의미로 참여라는 거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강탈한 상태 뭐 그 정도가 참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프론티어 분들이 참여하셔서 K 스타디움이 만들어졌습니다. K 스타디움이 뭔지도 우린 몰라요. 잘 사실 이게 메인넷이다 정도만 알고 있는 거고 많은 고민이 있었고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가 뭔데 도대체? 지가 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지가 뭔데 결정을 내려요. 현재 K 스타디움은 미디움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색이 나타나지요. K 스타디움은 미디움이 만들었습니다. 또한 미디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이 KOK 파운데이션이 K 스테디움 프라이빗 리미티드를 설립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분명히. 근데 여기서는 미디움이 만들었고 미디움이 운영을 하고 있고 미디움이 그러니까 미디움은 K 스테디움 끝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이거 자체의 대표이사로 또, 이 K 스테디움 PT의 대표이사로, 올라서는 부분의 내용도 또 나오는 것더라고요. K 스테디움은 기술, 커뮤니티, 자본 등 성공으로 가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K 스테디움이 기술, 이건 뭐, 지들이 자랑하니까 모르겠고, 커뮤니티는 오로지 프론티어들 이 자체예요. 자본? 얘들 돈 없어요. 자본도 역시 KOK 플레이 그 플랫폼에 참여한 스테이킹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프론티어들의 자본, 그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거를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K 스테디움은 이런 그 등으로 해서
성공으로 가는 모든 여건, 이런 여건들이 갖춰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리슬쩍 이렇게 이야기를 써놓으니까 꼭 맞는 거지요. 이- 확실하게 잘 알아야 돼요. 이 근간을 가지고 진정한 메인넷 생태계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한 100만 명만 해도 엄청난 생태계예요. 얘들 지금 메인넷 생태계는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움직이는 생태계라는 거는 뭔가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말장난이에요. 미디움이 모든 것을 걸고 그 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미디움이 뭘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또 나와요. 지금 이 KOK 위기라면 그 위기를 K스테디움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시잘데기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KOK가 위기에 봉착을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할 때 이거 자체가 악수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KOK가 거꾸로 위기로 그냥 몰려버렸다. 누구의 그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뭔가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 이 K스테디움인데 K스테디움은 결과적으로는 메인넷으로서의 역할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뒤에 가면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이제 미디움과 김판종은 앞으로 KOK 프로젝트와 함께 하며 많은 역량을 모두 쏟을 것입니다.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그거조차도 저는 여기 이런 용어 자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이 그 표현을 하자면은 엄청나게 화가 나요. 처음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위에 온전한 다오를 구현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뭐 뭐 대단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정말 유명 인사들이 할 만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완전 온전한 다오가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 그게 다오예요. 다오가 이 어,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는 거잖아요. 이후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은 달성했지만 스스로가 자평하기를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달성했대요. 탈중앙화 커뮤니티에 대한 갈증은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만난 KOK는 이상적인 다오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적 프론티어 여러분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 정도가 있는 데가 없어요. 스테이킹을 한 사람 수로 수백만에 이르는 커뮤니티 파워, 자발적인 기업풀 참여를 통한 생태계 자금 조성 역량에 미디움의 기술을 더한다면 성공을 위한 요소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기업풀 참여, 뭐예요? 커뮤니티 풀 참여예요. 그 다음에 참여를 통한 생태계 자금 조성,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자금이 얘들 사고방식으로는 한 4, 5억 개 들어갔을 때 4억 불이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KOK 코인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또 그게 안 되고, K스타라는 걸로 바뀌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지금 기준으로 거기에 뭐 15개가 있다 손 치더라도 0.000 뭐 한 얼마 정도가 된다. 돈
뭐 몇백만 불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팔고 뭔가 현금화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소수점 한두 개는 어, 사정없이 내려갈 수 있겠죠. KOK 역량을 알아보고 운영사로 참여했고, KOK 역량을 알아보고 운영사로 참여했고, 운영사가 자산, 정책, 뭐 별의별 것들 다 해요. KOK 역량을 믿기에 반드시 성공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리고 자신감으로 김판용과 미디움은 KOK의 모든 역량을 쏟으려 합니다. 쏟으려 합니다. KOK 생태계의 진정한 일원으로 한 배를 타고자 합니다. 절대적인 그 판단 미스고 최악의 초이스 또는 이런 업체를 끌고 들어온 작자가 강지훈이라고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자가 김판종이 이렇게 역할을 했던 것 자체가 이 강지원 뭐 그 기존에 뭐 황동섭 이런 사람들이 다 줄줄이 묶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낡은 배가 아닌 메인네 시대의 새 방주를 뼈를 깎아 만들겠다는 각오로 운영사가 아닌 K 스테디움 파운데이션 설립을 통해 근데 이게 22년 12월 14일에 쓰면서도 아직도 이들은 K 스테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써요. K 스테디움 프라이빗 컴퍼니 싱가폴 이건데 파운데이션이란 이런 회사명을 또 쓰고 있어요. 전혀 이 뭐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글들을 써내고 있어요. 이에 김판종은 미디움 의장직은 유지하고 왜? 지불이 가장 많으니까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K스테디움 이어 나오네요. K스테디움 싱가포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K스테디움 메인넷의 대표이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운영사라고 이야기했지요. K스테디움은 미디움이 만들었습니다. 개발했다는 이야기겠죠. 또한 미디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겠죠. 여기 와서는 미디움의 대표이사로, 그러니까 K스테디움의 싱가포르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K스테디움은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KOK 플레이 앱에다 띄우냐는 거죠. 공지를. 정말 버리장머리였고, 이, 뭐라 그러냐. 일단은, 어디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이런 글이 어디에 올라와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대표로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 KOK 쪽, 그러니까 원래는 KOK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쭉 오면서 뭐 소각 정책이라든가 뭐 이 자산 이전을 해서 이 기업풀이라고 언급했는데 여기로 옮기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다 봤잖아요. K스타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이 법인은 23년 1월중 K스테디움 파운데이션을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K스테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는 없어요. K스테디움 대표 김판종은 올해 안에 재단으로부터 프론티어들의 소중한 자산인 KOK를 전량 인수해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범죄의 이 생각을 확실하게 볼 수 있죠. 이때 되면은 어,
프론티어들의 소중한 자산인 KOK를 전량 인수하겠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KOK 재단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도 모두, 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합쳐봐야 몇 억 개가 됐다. 그런데 이게 어 0.0 0.1달러라고 했을 때는 몇 억 개가 몇 천만 불이 될 거고 0.01이 되면은 몇 백만 불이 될 거고 0.00 얼마가 되면 수십만 불이 돼요. 그러면은 이미 25억 개, 10억 개 해서 35억 개다가 보상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졌는 거, 이런 것들 다 해봐야 얼마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팔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거를 전량 인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지금 0.00, 아까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으로 걔들이 매수를 해갖고 가면은 11,000개 정도를 조나눠 놓고 1.17달러를, 1.1달러 정도를 1.7달러든 뭐 그 정도를 주고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정말 막 천불이 납니다. KOK 파운데이션이 현재 진행 중인 마이닝 풀 보상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상 재원은 케이스테디 보상과 동일하게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것이고, 보상 재원은 케이스테디 보상과 동일하게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것이고, 지들 멋대로요. KOK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KOK는 KOK 파운데이션의 주관하에 모든 것들이 있는데, 주 KOK 플레이는 K 스테디움의 D앱 형태로 생태계 위에서 콘텐츠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콘텐츠 봤던 그 쌀데기 없는 것들을 운영하는, 그거를 제공을 하는 그러한 앱으로만 남겨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역할 자체를. 그때 케어케 플레이는 재단의 일방적인 콘텐츠 공급과 사용자들이 소비하는 모습이 아닌 누구나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진정한 블록체인 콘텐츠 플랫폼의 모습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게 코딱지 같은 소리죠. 왜? 콘텐츠에 대해 가지고 달라진 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재단은 플랫폼의 콘텐츠 공급과 쇼핑몰 운영의 역할을 지속해서 맡아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단이, 재단이 이런 업체 운영사를 이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언급했던 이지타라고 맡긴 거잖아요. 정말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화 안 나신다는 게 어, 정말 돌아볼 정도로 화가 나야 될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재단과의 협상이 완료되면 재단과 협상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뭔 이런 표현하면은 뭐 좀 나 보이는 거죠. 로드맵을 별도의 공지를 통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 프론티어 분들께 약속한 대로 보상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전량도 아니고 전액 소각하겠습니다. 소각 정책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죠. KOK의 소각 정책의 소각은 누가 하느냐? 재단이 해요. 소각이라는 표현을 빌렸으나 그 방식은 보유분의 락업, 새로운 보상 지급 정책, 기업 풀의 확충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소각이라고 표현한 만큼 K 스테디움 파운데이션은 절대 여느 재단과 같이
보유한 물량을 단 한 개도 시장에 매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팔아치먹든 말든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거요. 근데 KOK와는 케이스타 가지고 팔아먹든 말든 그리고 니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한 개도 케이스테인 파운데이션은 어떠한 권력도 권한도 없는 재단으로 온 기술력을 쏟아 회계의 발전만을 위해 운영될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 권한이 없는 온전하게 기술력을 쏟아 KOK 발전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 지나가던 걔도 웃겠죠. KOK 파운데이션은 메인넷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무소불위의 권한처럼 쓰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물량 한 개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거 KOK 말고 비트이드 USDT 그 입출금 내역을 보면은 저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화가 나요. 이런 내용 볼 때마다 화가 나요. 미디움은 기술 제공을 하는 운영사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이것들이 본래 운영사로 어, 언급이 되고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온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시점이에요. 이게 22년 5월 16일에 미디움은 하면서 나온 게 이때쯤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 KCDM PT 운영사가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개발,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업체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언급을 했던 거예요. 아, 운영사의 역량이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프론티어들의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교체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투표 붙인 적이 있어요? 프론티어들의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교체될 수도 있다. 정말 시나리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죠. KOK가 글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것들이 한 꼬라지 보면은 지금까지 했는 짓거리라든가 그리고 걔네들 자체가 이런 거를 할 줄을 몰라요. KOK가 프론티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라는 말씀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KOK가 프론티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라는 말씀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비트이드 USDT를 왜 계속 쳐먹어 가면서 이 지랄을 떠는 건지 이거 정말 우리 KOK 프론티어들 전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거 빼면 안 돼요. 왜 자꾸 KOK만 덜먹이겠어요? 이거는 가치 없어요. 이 당시에도 가치 없어요. KOK는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게 얘들 내심일 거예요. 책임을 믿음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그런 저의 의지를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우적질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미디움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실질적인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보낸 김판정이 보유한 미디움, 요거 잘 보세요. 미디움, 미디움 게임즈 주식과 MTRT 주식 전체를 법무법인 정설에 24년까지 예치하여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K스테디움 피해 보상 기금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그냥 K스테디움만이에요. 근데 모든 여기에 프론티어라고 쓰는 용어, 그 다음에 KOK, 비트이드 USDT 어디에 있는 거였냐 하면은 KOK 플레이 플랫폼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가치 없고요.
이것도 가치 없고, 이것도 가치 없어요. 저는 이거는, 이 업체, 이거는 저는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통해서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 2022년도의 매출이 1583만 불이에요. 200억. 근데 그 회사는 100만 불, 200만 불을 잘 넘지 못했던 매출이 그랬던 회사예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비전문 사업을 단 1년 만에 매출을 그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뉴욕주에 있는 그, 이 업체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게 정말 여기에 이렇게 예치를 해놨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해봐야 비트이더 USDT 그 전체 자산에 정말 세 발의 핏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보상기금으로, 피해 보상기금으로 사용한다? 더더군다나 K스테디움 쪽. 그러니까 K스테디움은 메인넷이고요. 표현을 잘해야 돼요. 기업풀이라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거기에 피해 보상기금으로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들 역시도 이거 아무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사적생이라는 말과 같이 김판정의 모든 것을 걸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저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의지가 프론티어 여러분들께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KOK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KOK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플랫폼 가격이 아닌 거래소 가격 상승이 거래소 가격 상승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KOK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플랫폼 가격이 아닌 뭐 어쨌든 KOK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얼마예요? 지금은 0.00, 0.00009예요. 기존의 보상 중심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를 서비스 중심으로 재개편하여 더욱 탄탄한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산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그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비싸게 사서 여기다가 스테이킹을 했고, 그로 인해서 스테이킹 보상을 받고, 그전에는 다른 두 가지의 보상도 받으면서 여기 있는 거지. 우리가 서비스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서비스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멍청한 사람아, 제발 서비스들은 메인넷 위에 디앱이고 그 구축점은 메인넷입니다. 이거는 네 머릿속에서만 그런 거고 이거는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메인넷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서비스를 위해서 여기 들어왔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KCDM 파운데이션은 KOK 생태계의 완전한 메인넷 전환, 보상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서비스 중심의 커뮤니티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사람들, K-스테디움 메인넷이라는 걸 믿고 간 사람들, 요 말을 보고서도 그렇게 옮겨갔다? 노랗게 된 거예요. 노- 장난감 된 거라고요. 이에 K-스테디움은 1월 수합 서비스를 오픈하고 내년 3월까지 싱글 스테이킹 등 다양한 덱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용할 줄 아세요? 또한 2월에는 함께 준비 중인 거래소도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새로 오픈하는 거래소에는 KCDM 메인넷을 우선 지원해 KCDM 생태계 프로젝트들은 물론 사용자들도 자유롭게 덱스와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KOK가 거래되고 있는 글로벌 거래소의 메인넷 지원을 협조하여 내년 상반기 이내로 이더리움이 아닌 KCDM 그라운드 체인 기반의 KOK를 상장시키겠습니다. 이 지금 하는 내용들 결과로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 밖에 KCDM 메인넷 생태계에 자체 개발 중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다섯 손가락 아닐 거예요. K스테디움은 K스테디움 재단은 기존 재단이 갖고 있던 투자 리스크를 없애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유치 자꾸 짓거리는데요. 실제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투자 유치라는 의미는 이거는 사실은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D앱들이 토큰을 가지고서 투자금 좀 받는 거는 인마이 포켓을 주로 사업자가 해요. 그걸 가지고서 D앱에서 크게 뭐 투자를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같은 거를 유치를 한다. 그러면은 필요하겠지요. 나머지는 결국에 D앱은 모르겠고 그 메인넷의 D앱으로 들어가는 데는 D앱 개발자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의 생태계를 우리 KOK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D앱으로 자체 개발을 해서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내년 3월 안에, 23년 3월 안에 기존의 투자 예비 심사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투자 시스템을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하나도 못 받았을 거예요. 거꾸로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얘들 기본 목적이 그 커뮤니티 풀, 기업 풀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 근데 이거는 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투자 예비 심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투자를 해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 건 그 투자를 다른 쪽에 돈 없는 쪽에다가 해주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심의국에는 프론티어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며 보다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양질의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요 밑에 부분은 기업풀, 커뮤니티 풀에 들어왔는 그 투자금을 이러한 양질의 프로젝트들을 발굴하는 데 쓸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24년 1월 달에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 보셨죠? 어, 영업한다고 술만 처먹지 말고, 뭐, 그런 디앱이라도 좀 가지고 오라라는 이야기 저기, 영상 올라온 거, 뭐, 음성, 유튜브에 올라온 음성, 들어보신 적 있죠? 프론티어들의 목소리도 더 가깝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CS 인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충해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이 소위 말해서 KOK 플레이예요. 플레이에 대한 건데 이에 그치지 않고 K 스테디움 출범 후 한 달에 한 번 재단 주도 글로벌 프론티어 줌 미팅을 통해 목소리를 직접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듣겠대요. 프론티어 여러분들께는 글로벌 메인넷 생태계의 태동과 함께 계십니다. 이런 말 들으면 뭐 어마어마한 뭔가 좀 뭐 있어 보이죠. 그리고 오는 23년에는 온전한 모습을 갖춘 KCDM 생태계를 보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23년도가 아니고 지금 2025년도예요. 보셨어요? 미디움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수립된 3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미디움은 메인넷이라는 재단과의 약속, 여기서는 또 재단과의 약속이라고 했죠. KOK 파운데이션, KOK 재단을 이야기해요. 프론티어와의 약속을 모두 지켰습니다. 미디움은 이 메인넷을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온전한 모습의 K스테디움 생태계를 보고 계세요. 이후 계획대로 미디움은 K스테디움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KOK와 K스테디움 메인넷은 프론티어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왔으며 재단이 보유한 KOK와 그 가치는 프론티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디움의 분투뿐만 아니라 프론티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소음과 순동으로 합리적 판단이 어려우실 때는 지금 모두가 결국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고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KOK와 K스튜디움 메인넷은 프론티어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KOK만 만들었어요. 생태계를. K 스테디움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컨소시엄 블록체인인데 프라이빗만 하고 퍼블릭을 위한 소스 코드조차도 오픈을 여전히 못하고 있어요. 이제 미디움과 KOK가 한 배를 탔다는 문장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절대로 타고 싶지 않고 타면은 죽어요. 하루빨리 프론티어들에게 KOK 가치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막연한 희망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이 뭐예요? 재단이에요, 그냥. 운영사가 아니고, 개발사가 아니고, 용역사가 아니고, 운영사가 아니고, 용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좀 흥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매번 그런데 이들이 올려놓은 글만 보면은 저는 막 그냥 미치겠어요. 왜? 글 속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항상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 보시고 이 내용들을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잠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플랫폼 가격 인상표를 제가 일일이 날짜를 2019년 9월 17일에 베타 버전에 KOK 플레이가 시작이 됐죠. 9월 21일에 플랫폼 가격이 0.14에서 0.15달러로 상승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날짜별로 빨간색 전까지 21년 2월 17일까지 이때까지는 KOK 플레이에서 공지를 했어요. 근데 2021년 4월 22일, 즉 4월 15일 동아닷컴 중앙일보에서 미디움 파운데이션의 KOK 재단과 계약을 해서 KOK 플레이 플랫폼 운영 인수권을 운영권을 인수했다는 그 이후 4월 22일에
0.5달러에서 1달러로 100% 인상을 시켰어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요 앞이 인상 전의 가격이고 인상 후의 가격인데 이거를 전부 다 토탈해서 에버리지를 내보면 26.1% 매번 한 번 바뀔 때마다 이 정도로 돼요. 근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4월 달에 이렇게 됐잖아요. 6월 달에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왜 1달러에서 1.1달러, 1.1에서 1.2로, 1.2에서 1.5로 됐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이 요 인상 전에 그 플랫폼 가격 요거 요거에 각각 변할 때 0.14에 거의 턱걸이나 터치를 하거나 조금 올라갔거나 했을 때 이게 0.15달러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다 똑같아요. 여기는 5.2달러에서 6.2달러로 갔다가 12월 9일이죠. 2월 26일에 6.2달러에서 7달러 이렇게 변할 때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이 이 인상 전 플랫폼 가격을 계속 터치를 하니까 바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만큼은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에서 이와 같은 이런 플랫폼 가격 인상 안내를 한 거예요. 이유는 플랫폼 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 격차가 없는데 격차 해소라는 표현도 그렇지만은 이게 약간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이 있고 거래소의 가격이 쭉 올라다가 턱 돼 있을 때 다시 올렸던 거예요. 이게 벌어졌을 때 격차 해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최영기 이사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괴리가 엄청나다고 했죠. 이 상태예요. 이거를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게 재단이 해야 되고 재단이 해야지만이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개인의 자산이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업무를 완전히 배신을 하고 저는 결과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는 KOK를 싸그리 없애버리고 이게 일반 피해자들이 알지도 소위 말해서 멍청하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 소위 말해서 5승, 6승, 7승, 8승 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들 거 다 빼먹을 만큼 빼먹고 다 매도하고 뭐 해외로 도망쳐가고 사는 놈년들도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살던 집에서 다 이사를 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못 찾도록 만들어 놨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팔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거래소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도록 그냥 이래 놔둬버리면은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싸움을 할 줄도 모르니까 싸움을 해봐야 뭐 사기다라고 쫓아가 봐야 저놈이 사기를 쳤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말고는 어떠한 범죄 사실을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증명을 할 만한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그거를 설명을 할 만한 능력들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게 가장 크고 소각, 전량 소각을 하고 자산 이전을 하게 만들고 이전한 거는 이거를 케이스타로 바꿔버리고 이짓했는 거 다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다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KOK라는 것 자체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KOK 플랫폼에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던 것들은 KOK만 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비트이드 USDT가 이게 현재에도 엄청난 지금 다시 비트코인은 10만 불을 육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개수가. 옛날에는 몇천 불, 몇만 불 하던 게 10만 불이 되고, 뭐 수천 불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개수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됐으면은 내용을 좀 제대로 좀 보고 알고 그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나도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수시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